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5페이지 할 차례죠? 35페이지. 일단은 취득세 파트는 세율 파트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개정되고 나서 거의 매해 시험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내용이 좀 많죠. 중과세 파트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35페이지 보시면 세율 나오는데, 일단 세율을 세 가지를, 세율 세 가지죠. 세율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그죠? 중과세율. 그리고 특례가 있죠. 중과세율, 그리고 특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표준세율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얼마 범위에서? 50% 범위죠. 50%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100분의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나오면 얘만 그렇고 얘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중과세는 가감 조정이 안 되고 표준세율만 된다. 이 표준세율은 취득세 합한 건데 요게 이제 시험에 최근에 3번이나 나왔죠. 이건 뭐 연습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낸다는 건 이제 맞추라고 되는 문제들인데, 그죠? 일단 매매는 얼마예요? 일반적인 매매 등은 얼마? 1000분의 40이죠. 4%. 그죠? 그리고 농지 매매를 취득하시면 1000분의 30, 즉 3%. 그죠? 1000분의 3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요. 상속 받으시면 1000분의 28. 그죠? 1000분의 2.8%. 그죠? 그리고 농지 상속 받으시면 2.3%.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증여 받으면 어떻게 증여? 3.5. 1000분의 35. 이렇게 돼 있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시면 2.8%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원시 취득은 어때요? 원시. 얘는 2.8%.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축 등을 했는데 면적이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면적 증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증축을 했는데 한층 면적이 증가됐다. 그 면적 증가되면 걔는 뭘로 볼까요? 여기서. 원시 취득이죠. 왜냐면 면적이 증가됐다는 건 증가된 만큼 새로 취득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물, 합의물 분할 등은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표준 세율이죠.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어요? 주택 유상거래가 나오죠. 주택 유상거래. 자,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는데 주택을 매매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얘는 뭐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 되죠. 이때 그러면 얘가 취득세를 낼 때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세율이 어떻게 된다? 금액에 따라 틀리다 했죠? 취득 가격이 얼마? 6억 이하면 얼마? 1000분의 11%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를 냅니다. 그러면 딱 3억이면 얼마예요? 6억이면 딱 6억이면 딱 6억짜리를 사서 주택을 매매로 그럼 얼마예요? 1%, 6억 이하, 6억 이하, 그죠?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잖아요. 그죠? 그러면 9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얼마예요? 딱 9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2.8%죠. 2.8%. 9억, 2억, 2%가 아니라 상속. 이게 매매만 되는 거예요. 매매만. 그러니까 유상거래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틀리는 게 특별한 걸 틀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틀리는 겁니다. 이걸 외웠는데 너무 이제 숫자에 치중하는 거예요. 6억 이하, 6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상속, 증여, 뭐 이렇게 신축 이런 게 나와도 주택 얘기를 하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6억, 9억 이거 가지고 1%, 2%, 3% 가면 안 되는 거죠. 매매만 된다 했죠. 매매 유상승계만.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세율을 낮춘 건데 경기가 좋아지려면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해가지고 매매가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상거래만 세율을 낮춘 거죠. 그럼요, 얘만 낮춘 거 아니라 했죠? 얘도 낮춰줘야죠. 왜? 양도세가 많이 나서 안 팔면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세도 같이 개정이 됐죠. 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는 주택은 뭐 한다 했어요? 1년 미만이면 얼마? 50% 아니고 40% 내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38% 이렇게 가는 거죠. 맞물려 가는 겁니다. 같이 맞물려. 그죠? 요번에 이제 세율 부분에 추가된 부분이 신설된 규정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얘가 일단 주택을 먼저 신축을 해요. 주택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는 거죠. 토지를 같이 동시에 사는 게 아니라 뭐
얘부터 하고 나서 신축이나 증축하고 나서 그 부속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작년까지는 얘도 어차피 주택 부속 토지니까 뭐 해줬어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1%, 2%, 3% 해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안 돼요. 올해부터는 신증축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어떡한다? 얘는 일반 매매로 봅니다. 왜냐면 주택으로 보면 세율이 낮아지잖아요. 1%, 2%, 3% 그죠?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 어떡한다? 매매를 사면 그냥 4%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올해 하나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준세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요거 가지고 문제 나와요. 농지 가지고 이번 시험에는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1000분의 40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율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중과세인데, 이 중과세는 우리가 수업을 했었지만 이 내용이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이걸 내용 많은데 다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꼭 아셔야 되고, 수업은 하긴 하겠지만, 제일 기본은 뭐예요? 일단, 종류하고 중과세 어떻게 하니? 이게 기본이에요. 맨 처음에 뭐 나와요? 사치성 재산, 그죠? 자, 사치성 재산은 뭐가 있다? 일거로 선조, 이렇게 돼. 5개가 있어요. 얘네들 중과세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겠죠? 표준세율에,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의 얼마? 이거에 100분의 400. 4배. 그죠? 해서 뭐 한다? 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과기준세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그게 4배니까 얼마? 8%를 여기다가 더해서 중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최소한 이제 이 종류하고 얘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시험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별장, 골프 회원권,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OX. 이거 눈만 툭 뜨고 있으면 대답을 하셔야지. 별장, 골프 회원권,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 봐봐, 지금 눈두장님이라니까요. 눈두장님이라니까 보고 눈 뜨고 모르는 거야. 어디가 틀렸어요? 예? 표준세율 했잖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 했잖아요. 별장, 골프 회원권 그랬어요, 제가요. 이게 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골프 회원권이 아니라. 별장, 골프 회원권이 아니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이제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꼭 이걸 단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할 때 저런 식으로 하면 별골 5선주 그럼 나오면 그냥 골프장이나 골프 회원권이나 다 뭐라 그래요? 별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거 나오면 별골 5선주 맞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틀린다니까. 아는 게 병이 되는 거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 풀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분명히 내가 알고는 있는데 지문을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거의 다 본 건데 답이 안 보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점수가 덜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문제 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시험지 보면 다 처음 보는 애들이요. 1번부터 10번, 40번까지 보면 대부분이 처음 보는 애들이야. 이게 문제인 거지. 어디서 보긴 다 본 애들인데 답을 못 고르는 건 연습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다 처음 봐. 어떡할 거야? 그거 언제 걔들 친해질 거야? 그죠? 이제 친해지려면 겁나게 열심히 자주 만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애들이 안 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훈련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틀 때 황당하죠. 근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한 것도 아닌 걸 내가 틀리는 거야, 자꾸. 근데 훈련하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까지 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 5개에다가 이렇게 중과세가 된다는 기본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게 나오는데 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시험 연급이 된 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사실은 얘들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웬만해가지고 못 맞춥니다. 웬만해가지고 못 맞춰.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해서 못 맞춰. 그럼 여러분 못 맞춘다는 얘기죠. 여러분 웬만큼 공부를 한 게 애지간히 공부를 안 하죠. 그죠? 애지간히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웬만큼 공부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잘 못 풉니다. 거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개념 5개가 이렇게 간다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기본 보면 별장은 뭘 별장이냐면 우리 세법상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쓴 별장.
오피스텔 등도 별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무실로 쓰는 게 입증이 안 되면 별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언급이 될 수 있죠. 자, 여기가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얘가 사치성 재산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별장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면 별장.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취득할 때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한꺼번에 보통 취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취득할 수 있죠. 요건 갑, 이건 을. 이렇게 취득하거나, 이건 이번 달, 이건 다음 달, 이렇게 시차를 두고 취득했다. 했을 때, 얘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겠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냐면, 물세라 그랬잖아요. 물세 뜻이 뭐냐면, 세금을 과세할 때 뭐 중심으로 가? 물건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사치성 재산이면, 얘가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 그런 상관없이 걔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뭐니까, 사치성이니까 무조건 뭐 하겠다? 중과세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세입자가. 한다. 왜? 세입자가 쓰든 집 주인이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걔네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이 뭐다? 사치성이다. 그럼 중과세 한다.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장은 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지방세 파트 문제 풀 때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틀리는 건 그거죠. 도시지역하는 5배, 밖은 10배. 이거 아니고, 무조건 뭐다? 경계 불부면 그럼 몇 배? 10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골프장은 신증설시만 중과세입니다. 신증설. 그러니까 승계책은 중과세 안 하는 거죠. 얘는 회원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것들은 대중 골프장은 아니고 무슨 CC 해가지고 그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그죠? 그것만 중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은 나이트 클럽 가는 거랬죠. 나이트 클럽 같은 거다. 제목 보시면 제목 그냥 찍어놓은 거. 그리고 고급 선박은 자가용 선박이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언급이 되는 게 이거죠. 고급 주택. 그죠? 자, 고급 주택은 기준이 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기준이 다르다. 단독과 공동주택 기준이 다르다. 이때 단독주택은 기준이 3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고급 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단독은 이 집 있다. 이렇게 됐을 때 1번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건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 뭐 그런 얘기죠.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가격이 9천만 원을 또 초과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하면. 엔드라겠죠? 동시충족. 셋 다 동시충족되면 뭘로 본다? 고급주택으로 중과세가 된다. 2번은 면적. 대지 면적 662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얘거는 뭐 둘이 면적만 차이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9천 초과, 6억 초과. 그러니까 얘가 331, 얘가 662. 마당 면적이 더 넓다겠죠? 그러니까 마당이 더 넓어 2배. 대지 면적 662 있고. 3번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어. 단독주택이 엘리베이터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입니다. 단 얘도 6억 이하는 중과세 납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있다해도 공시 가격 취득가 6억 이하면 얘는 얘들하고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단독주택에. 그리고 뭐? 수영장. 얘네들 레벨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고급주택인데 요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6억 이하면 중과세 안 한다. 얘네들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중과세. 그러니까 3개 중에 1개 이상만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그 말씀드렸죠? 집에 시골에 쓰레기랑 초가집인데 마당에 수영장이 있다. 그럼 뭐다? 고급주택이다. 그랬죠. 아, 나는 고급주택을 한번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초가집 사가지고 마당을 큰 마당에다가 마당 넓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땅 파가지고 그죠? 67제곱미터 넘게 빵 파가지고 갖다가 세면 공구리 치고 물 갖다 부으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써놔? 남들이 물을 수도 있잖아. 수영장 이렇게 써놔. 왜냐면 딱 보면 수영장 같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수영장에 써놔야 남들이 왜 안 하지. 남들이 수영장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죠? 구덩이 파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해놓으면 되지. 그죠? 물 세면 공구리가 힘들면 뭐는데 비닐 있잖아요. 쌤 비닐 갖다 바닥에 싹 깔아가지고 위에 싹 한다고 거기다 물 갖다 부으면 되죠. 그러면 딴 건 없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돼요. 아니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집에 앞에다가 이게 연못 같은 거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냥 벽돌 갖다 싸가지고요. 조그맣게 화단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비닐 이렇게 깔아가지고 해서 거기다 물을 넣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런 거 사다 놓고 해놓는데 그럴듯해요. 왜? 그냥 땅을 파면 거기다 막 공구리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크게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벽돌 싸가지고 거기다 딱 공간 만들어서 여기다 변일 딱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하니까 물도 안 새고 여기다 고기 넣고 하니까 딱 완전 딱 보면 양어장입니다. 뭐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손재주가 없어 이런 거 못합니다. 이건 뭐 부시는 건 잘해도 조립은 못합니다.
그죠? 부시거나 조립하면 꼭 뭐 부속품이 남죠, 우리는. 그죠? 똑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조립했는데 남아. 항상 부속이 한두 개씩. 근데 돌아가. 애들이 돌아가, 어딘가. 그죠? 삐그덕삐그덕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더 재밌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이런 기준이 단독으로 가는 거고요. 공동주택은 기준이 단층과 복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단층과 복층이 있는데, 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게 아닌 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서로 이치에 맞게 사는 거죠. 면적 있죠? 이사를 오시면 이치에 맞게 사세요. 그래서 얘는 전용 면적 245 초과, 얘는 274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고, 그리고 얘는 6억 초과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9천 없죠, 9천. 왜? 아파트는 대지하고 건물하고 대지가 따로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냥 대지권 지분 등기되어 있으니까 얘는 없고, 단독주택만 9천이 있는 거죠, 따로. 그치? 자, 그러면 이 복층의 경우에 이런 게 있다 했죠? 단층, 복층 할 때, 이렇게 되면, 얘가 단층이고 다른 조건 없고 면적만 놓고 하면 246이고, 얘는 면적만 놓고 하면 얘는 250이고, 여기가 2층, 중위층이 20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중과세죠. 왜? 245 초과됐잖아요. 얘는 복층이니까 270이죠. 얘는 중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274 초과 안 됐잖아. 그러면 가만히 보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얘 입장에서 볼 때 열받죠. 왜? 얘는 나보다 면적이 더 넓어. 245가 넘어. 근데 복층이란 이유로 뭐가 안 돼? 중과세가 안 돼. 그럼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복층일지라도 한 개층 면적이 단층 기준인 얼마? 246을 초과되면 얘는 뭐다? 복층으로 안 본다. 즉 뭐한다? 중과세한다. 그러니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고급주택은 이렇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과 고급주택은 이런 게 있죠. 내가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인데,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 되게 크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근데 무조건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 사면 일단 중과세 되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써라. 이러면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뭐가 있다? 얘네들은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호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며칠이다? 취득 그리고 30일이네요. 30일. 자, 그럼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속. 얘는 상속 기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하시면 된다. 하여간 상속은 기간 나오면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상속 기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시면 됩니다. 일단 교재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세율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2번에 탄력세율 나오죠? 탄력세율 여기 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로 안에 뭐는 안 된다?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율은 읽어보시면 되고, 박스 맨 밑에 주택 유상거래라고 되어 있죠. 가로 안에 상속, 증여, 원시 취득의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셔야 되죠? 걔네들은 이걸 안 간다. 그죠? 6억 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 유상거래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거기 맨 위에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 지분가액을 과표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3명이서 공동으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취득세 어떻게 내요? 각각 지분에 따라 나눠서 거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그 뭐라고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만 했던 거죠. 그 마지막 게 그게 요번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뭔 얘기예요? 일반 매매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취득하면 그 얘기죠. 그럼 요게 신설 규정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과세에 대해서 지금 박스에 나와 있죠. 저기서 사치성 계산했습니다. 밑에 별골 5선주 해서 그 별장 얘기가 나오죠. 별장에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해놓고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몇 배? 10배 이렇게 돼 있고. 기업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영업용을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을 사용하되 상시 주거하지 않으면 뭐다? 별장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얘가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서 입증을 해서 사무실을 쓰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도 있다. 왜? 겸용이니까 그렇습니다. 니은 소유자 이외의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해도 뭐 한다? 중과세죠. 근데 이때 누구한테 한다 했어요? 임대인이죠. 집주인한테 합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항상 그죠? 세입자는 잠수하면 끝이라 그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몰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가면 됩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오른쪽 골프장은 신증설에 한하여 중과세 된다 했죠. 신증설. 그 밑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있죠. 골프 회원권과 대중골프장, 골프 연습장과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막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크게 권하진 않아요. 막 세부적인 내용 공부하는 것들은 이렇게 읽어보시고 막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지가 외워져 그런 걸 할 수 없고 읽었는데 막 지가 머릿속에 막 들어서 앉아 자리를 잡고 그럼 뭐 할 수 없잖아요. 일부러 내버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 좀 풀면 돼요. 몇 개 그냥. 3번 고급 오락장 나이트클럽 같은 거 했죠. 얘도보다 취득 후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고급 선박은 제목만 보시면 되고 고급 주는 박스 있잖아요. 지금 한 얘기죠. 단독 331초가 대지 면적 660초가 둘 다 건물가에 9,000초가 그리고 위에 시가는 6억 초과라고 돼 있으니까 6억 초과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6억 이하는 제외.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엘리베이터 있어도 6억 이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무조건 뭐다? 금액에 관계 없고 공동은 단층, 복층, 245, 274 복층 밑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층 면적이 245 초과하는 것은 제외. 이번 얘기예요. 복층일지라도 한 층 면적이 245 초과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뒷장 넘어가면 그 38페이지 맨 위에 사치성 이 3번 있죠. 3번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에도 뭐한다? 중과세한다. 그죠? 보시면 되고 4번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뭐다? 중과세 대상이다. 누구든 상관없다 했죠. 그 3, 4번 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 얘 말고 또 뭐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이 나오죠. 과밀억제권역. 자, 얘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뭐란데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밀이 두 개죠. 과밀억제권역에서 뭐예요? 법인 나오죠. 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그리고 주사무소 이렇게 되죠.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면 얘는 둘이 과밀이죠.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얘네 둘이 세율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번, 2번, 3번은 셋 다 어디 뜬 애들이냐면 취득세에 뜬 애들이에요. 원래 법 개정되기 전에 얘네들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치성은 5배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세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요. 그럼 얘가 5배면 2% 하나니까 5배면 10% 냈고 얘는 6%를 냈거든요. 이렇게 중과세가 됐던 애들이죠. 지금 통폐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과세가 얘하고 비슷하죠. 구조가. 여기만 틀려. 얘는 사치성이니까 몇 배? 100분의 400이고 얘는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재산 취득세에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세율 구조가 중과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밀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러면 되고 사치성은 얘보다 좀 더 많이 내니까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과밀을 억제하겠다고 지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과세의 취지는 뭐냐면 더 이상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가 증가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늘어나는 걸 중과세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신증설 그랬잖아요. 증가되는 걸 중과세하는 거죠. 얘도 뭐야? 신증축이 중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승계치는 중과세 안 하는 거죠. 왜? 승계는 주인만 바뀌는 거니까.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밀은 모든 과밀억제권의 공장은 다 중과세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중과세 안 하는 지역이 있어. 어디다? 처음부터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 니네 여기다만 공장 지어라. 공장 유치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우리 공법,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의 용도 지역 중에 나오죠. 공장 지으라는 용도 지역. 어디요? 죄송해요.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 싫어하는 공법에. 그죠? 그래 좋다 해 내일 또 하잖아. 내일 공법이죠. 벌써부터 답답하네. 그죠? 벌써부터 답답해. 그죠? 저도 그 생각납니다. 학원 다닐 때 그 수업할 때 딱 생각하고 막 깝깝합니다. 진짜 공포실에 앉아있는데 막 뭘 듣긴 들었는데 막 멍하고 막 그리고 집중하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왜? 겁나게 열심히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면 더 짜증나요.
멍 때리고 있다가 생각 안 나면 내가 위로라도 되잖아. 아, 내가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열심히 들었는데 생각 안 나면 막 갑자기 자책이 드는 거야. 자책이. 그죠?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막. 그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막 조상탓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별짓. 조상탓하잖아. 이러면 점수 잘 나오면 자기 탓이고 안 나오면 조상탓하잖아. 그죠? 몇 자리를 잘못 썼네비다. 이게 점수가 이게 안 나오냐. 뭐 이러면서. 그죠? 공업적이죠. 공업적. 그죠? 얘네들 중간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공장은 도시형과 비도시형이 있는데 뭐는 중과세 한다? 도시형은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어느 게 도시형이나 신경 쓸 것 같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 중과세 안 하겠다. 신설은 공장을 새로 짓는 거죠. 공장 20평짜리 졌는데 너 때문에 뭐 도로가 막히고 뭐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있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을 때만 뭘로 봐? 중과세가 됩니다. 500 미만이면 중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증설은 늘리는 거죠. 기존 연면적의 20% 이상 늘리거나 아니면 또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얘는 뭘로 본다? 증설로 본다.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들어. 그냥 괜찮아요. 그죠? 너무 집중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눈 크게 뜨지 말고. 눈 피고 충혈되니까. 그죠? 자, 얘네들은 뭐가 중과세냐? 이렇게 하면 중과세 한다 했죠? 대상이 있겠죠. 중과세 대상은 공장 건축물, 그리고 공장 부속 토지 중과세 할 테고, 그리고 공장용 차량과 뭐까지? 기계 장비까지 중과세합니다. 근데 이 차량 기계 장비는 이 공장을 신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것도 중과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세법에 보면 지방세는 전부 다 보면 기간이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다 했어요? 법의 제척 기간이 5년이에요. 예를 들면 5년 지나면 더 이상 과세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왜 5년이 그냐면 자 신증설할 당시 산 것만 중과세한다.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신설할 때 많이 사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가 10,000대가 필요한데 일단 10대만 사. 왜? 10,000대 다 사면 한꺼번에 중과세 되니까. 그죠? 10대 사고 중과세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신설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면 중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신증설 당시 취득한 것도 중과세 하지만 그리고 몇 년? 그 이후로 5년 안에 추가로 취득하는 것도 뭐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기간이 다 5년이에요. 일단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을 신증설하면 무조건 중과세가 되냐? 중과세 안 되는 배제 사유라는 게 있어요. 중과세 하지 않는 경우. 자, 이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뭐라고 이해하면 돼? 증가되지 않는 건 중과세 하지 않는다. 여기다 맞추면 돼, 초점을. 승계취득 중과세 한다. 승계취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승계취득이 뭐요? 주인만 바뀌는 거 아니요. 내가 공장 이만큼 하는데 갑이 가족이든 갑순이 가든 갑돌이가 샀어.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그럼 중과되는 게 아니지. 그죠? 공장을 이전인데 이런 거죠.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새로 옮겼어. 그럼 전체를 놓고 보면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과세 안 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비가 있어. 여기가 서울시, 여기가 성남시. 자, 성남시도 과밀억제권역이고 서울시도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공장이 성남 있던 게 일리 가서 서울로. 그럼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니까 중과세 안 해야 되잖아요. 얘는 중과세예요. 왜? 서울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중과세예요. 왜? 진짜 복잡한 데가 어디요? 서울시. 걔는 그래서 서울시는 이름도 특별시잖아. 왜 특별시요? 특별 관리 대상들만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특별 관리 대상. 얘는 특별히 더 관리하겠다. 두르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애가 나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서울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중과세 예외가. 이 공장 임차 경영하던 자가 이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 안에 옮기면 중과세. 그러니까 여기 남의 공장 새로 지었는데 내가 새 들어갔는데 이 공장 신설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다른 데로 옮기면 중과세 하겠다. 왜?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이것도 활용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뭐? 서울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중과세. 그 다음 업종 변경 어떻게 해요? 업종 변경. 업종 변경은 뭐라고 했어요? 있는 거 활용하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다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요 학원 건물에 딱 하고 있는 거죠? 요 상태에서 그냥 뭐만 바꿔? 업종만 바꾸는 거죠. 한우고기 전문점에 했더니 요새 한우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장사가 안 돼. 그리고 광우병이 왔어. 그 돼지고기 전문점에 했더니 뭐가 왔어? 돼지 콜레라가 와서 업종 변경했죠. 닭집을 했더니 조류독감이 오고, 횟집을 했더니 비브리오피혈증이 오고, 해서 지금 뭐요? 경기 안 타는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업종만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안산에 가면 그 수업을 하는데 그 중앙역 딱 역 나오면 학원 딱 걸어가는데 그 앞에 양쪽에 이렇게
노점 같은 게 이제 아예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부스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 한 분이 맨날 일찍 나오세요. 그분은 늦게까지 있고. 제가 올 때 보면 문 열었고, 내가 10시에 갈 때도 문을 항상 그때까지 열고 있어요. 아저씨인데, 나이대가 좀 드셨는데. 근데 붕어빵 장사를 계속 했거든요, 붕어빵 장사. 내가 볼 때 붕어빵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 왜? 업종을 바꿨어. 뭘로? 호떡으로 바꿨어. 호떡도 그 호떡 있죠. 공가롭떡 아시죠? 안에 저기 없는 거. 그 안에 그거 안 돼 있고, 안고 얹고 그냥 한 거 있어요. 그거 요새 많이 해요. 그걸 파는 거야. 그건 또 먹을만 하거든요. 그걸 팔기 시작하니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먹보다는. 붕어빵이 홀라는 거지. 지금 그거 하고 계세요. 업종 바꿔가지고. 내가 볼 때 거기다 오뎅 같은 거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뎅에서 국물에 뜨끈뜨끈하게. 그죠? 첨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딸라가니까 목 막히잖아. 그죠? 먹으려면 목 막히니까 그때 오뎅을 좀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뎅 잘못 팔면 충주인가, 충주에 그 있죠? 빨간 오뎅인가? TV 한번 나왔어요. 빨간 오뎅이라고. 그 아줌마가 파시는데. 그 아줌마 기업이더만. 어묵 파는데 기업이야. 사람들이 가서 엄청 먹더만요. 그러니까 자기들 식구들이 앉아서 오뎅만 깨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깨는 거야. 박스에 해가지고 납품하는 거. 그럼 돈을 주는 거죠. 왜? 그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 양념해가지고 칠해주는데 하나에 500원이에요. 그 줄 서 있어. TV 나오니까. 그럼 하루에 돈을 어마어마한 거죠. 오죽하면 하청 줬잖아. 이 오뎅 낄 시간이 없어. 꽂을 시간이 없어서 하청을 줬다니까? 그래서 아줌마들 하루 종일 앉아서 집에서 그것만 꼰다니까. 이렇게 꽈가지고 한 박스 얼마를 납품한다니까? 그럼 그 어묵 장사 해가지고 돈 어마어마 버는 거죠. 다 남는 거잖아, 그게. 뭐 막 크게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오히려 얄찌다니까. 그 현찰 장사잖아. 어묵 하나 먹고 500원인데 외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현찰, 500원 카드 하는 거 봤어? 여러분 포장마차 가서 카드에? 카드 안 하잖아요. 다 현찰 주잖아. 그게는 다 남는 거잖아요. 그 앞에도 안 잡히고. 그죠? 다 불러서도 가냐. 사업자도 안 내고 해버리네, 그냥. 세금 하나도 내고. 딱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니까, 그런 거. 고상하게 먹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넥타이 메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세법 공부할 필요 없겠네. 뭐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노후에 좀 폼나게 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걔는 돈은 버는데 좀 없어 보이잖아. 여기다가 이 넥타이 대신에 앞치마를 둘러야 되니까.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중개업은 그때는 좀 있어 보이잖아, 걔들은. 돈은 벌든 못 벌든 중개업자는 다 보면 뻔지도 많잖아요. 여기다 넥타이 딱 메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가방 하나, 서류 가방 하나 딱 들고 있어 보이잖아. 막 들고 막. 그죠? 볼펜 딱 해서 딱 꺼내가지고, 네? 막 탁탁 넘겨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막 넘기면, 네, 그렇지, 막 이런 거지. 그거 하는 거지, 뭐. 있어 보이라고. 업종명은 그러니까 중간에서 안 되고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비우면 막 비가 새. 막 비가 줄줄 새. 그럼 밖에서 가다 물 받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 부시고 새로 지을 수는 있죠. 얘가 그 건물을 철거 후 1년 안에 재축하면 1년 이내 재축하면 뭐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말고 지금은 공부가 안 돼서 잘 모르거든. 근데 공법이 조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갑자기 이걸 가지고 와서 선생님 네 그랬더니 요게요. 철거 후 여기 재축은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런가요? 잘못됐어. 봐봐, 지금 모르잖아, 지금. 궤도에 오르질 않았어. 벌써 내일 공법을 머리 아파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철거는 개축 그래요. 멸실은 재축 그래요. 틀리죠? 만약에 공법에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개축은, 철거는 뭐예요? 내가 성질나서 발로 뻥 차서 집을 찼더니 집이 부서졌어. 내가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걸 뭐라 그래? 개축 그래요. 천재지변이 와가지고 집이 날아갔어. 그 뭐예요? 그건 재축이에요, 재축. 저 군대 있을 때 87년도에 수해 나가지고요. 충청남 전체가 수해 나가지고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충남 병력, 그 본적이 충남인 애들 전부 다 휴가를 보내줬어요. 저도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짜리. 왜? 집이 막 다 토해 났으니까 도와주라고 휴가를 보내줬어요. 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은 지대가 높아가지고 멀쩡한데 진짜 그 저수지가 터져가지고요. 돼지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돼지 떠내려가고 진짜로. 근데 우리 지금 친한 집이 이렇게 냇가 옆에 이렇게 집이 있었거든요. 붙어서.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집이 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죽었어요. 왜? 이쪽에 다 찼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보니까 여기 호응에서 보니까 이만큼이 왜? 이게 물살이 세가지고 퇴적돼가지고 얘가 무너져가지고 반이 쫙 잘라졌다니까요. 진짜로. 얘 동생이 여동생 친구였거든 얘가 하나가. 그 이만큼 날아갔다니까?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집이 반이 없는 거예요. 제가 휴가 나가봤더니. 왜? 이게 밤에 깎여가지고 얘가 집안이 저기 되니까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널려간 거예요. 근데 이쪽이 다 주무셔가지고 사람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사 갔잖아요. 여기 이러고 나서 그 학교 초등학교 옆으로 지대 높은 데로 이사 갔어요. 왜? 이거 살겠나? 근데 제가 살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때 수해가 막 도로 다 막 패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요? 맞아 여기서는. 왜? 공법은 틀린데 세법은 맞아.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 응? 동일 규모내로 짓는 거야. 동일 규모내. 늘어나면 안 돼. 여기서 증축되면 중축이 되는 거야. 둘 다 사연은 틀린데 원인은 틀린데 공통사항은 동일 규모내로 지어야 되는 거야.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얘가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철거가 멸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을 원래 규모내로만 지으면 증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공법은 공법이고 세법은 세법이고. 자,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5년 지나고 나서 공장을 신증 사람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몇 년 안 해? 5년 이내만 한다니까. 5년 지나면 중과세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이걸 지금 막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를 맞추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죠? 이거 한다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그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라고 돼 있죠? 본점 주사무소. 이때 법인은 영리 비영리가 있는데 어느 법인이 중과세냐면 둘 다 중과세입니다. 왜? 늘어나는 거 중과세니까. 본점은 영리법인, 주사무소는 뭐예요? 주사무소, 분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이 부등쓰죠. 그러니까 본점 주사무소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리, 비영리 다 중과세겠다. 은행이 대표적인 영리법인이잖아요. 근데 은행은 주사무소, 분사무소 안 그러잖아. 뭐라고 그래? 본점, 지점 그러죠. 그죠? 근데 주사무소, 분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신증축. 그죠? 중과세. 승계취득 중과세입니다. 끝. 이런 거 그냥 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개가 대도시예요. 그죠? 대도시. 대도시 공장 나오고 여기도 대도시 법인 나오죠. 자, 얘네 둘은요. 둘 다 대도시라고 돼 있죠. 얘네 둘이 세율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디 있던 애들이냐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대도시 두 개는 취득세는 중과세 안 되고 어디만 등록세만 중과세 3배 했던 애들이 통폐합되면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 구조가 얘네하고 좀 틀리죠. 이런 어떻게 됐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하고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뭔가 뺀다. 빼기 4%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대도시 이거는. 그냥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중과세 한다만 보시면 돼요. 자, 수업은 대충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 했다고 해서 이걸 막 외우려고 할 건 없고요. 최소한 뭘 알아야 돼? 자, 중과세는 5가지가 있는데 세율로 따지면 3가지가 있다. 사치성 재산은 별골 5선주 5개인데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다. 과밀 2개가 나오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대도시 2개가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하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뺀 세율로 간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 시험은 최근에 개정되고 나서 여기 이거는 이거 나왔어요. 딱 하나. 뭐 이렇게 나왔어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뭘 고르라는 거예요? 네, 사치성 재산 고르라는 얘기예요. 다 골라라. 5개 중에 하나만 과밀 억제권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제가 기출문제를 푸는데 학원에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지금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골라봐요. 그랬더니 1번에 뭐라고 하냐면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장이라고 안 나오고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별장 그러지 않고 껄쩍지근하게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빨리 골라 몇 개냐 골라 했더니 뭐 하는 거야. 왜? 여기서 걸린 거예요. 이거를 사치성으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별장 그러면 별꼴 우선 좀 하려고 했는데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이라고 하니까 얘가 임직원이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 4개인데 4개하고 하나만 4개인데 이걸 3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얘를 지금 하여튼 뭐만 붙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옛날에 내가 있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시험에 나왔는데 앞에 여기다가 토지 그냥 토지라고 안 나오고요.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은 답을 이거 썼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라. 토지는 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토지를 쓰려고 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가만히 있어봐. 얘가 잡종지에 좀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 실제 그냥 이거 쓴 사람 엄청 많다니까? 다 틀렸어요. 정답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었거든.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거 어디 나와? 양도세 과세명이에요. 뭐.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 답은 2번이 맞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근데 4번에 잡종 토지가 지목이 잡종이 좀 얘가 껄쩍지근해. 그럼 답을 몇 번 써야 돼? 2번을 써야 되잖아. 근데 2번이 답이 맞는데 4번이 껄쩍지근하니까 4번을 쓴다니까? 너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확실한 답은 2번을 써야지. 왜 껄쩍지근한 4번을 써? 그럼 얘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4번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어떻게 4번 쓰냐니까 뭐라 그래? 할 말 없으니까. 내가 뭐가 션내비래. 처음 보다가 뭐가 쉬어가지고 이거 썼다는 거죠.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뭐가 쉬었더니 뭐가 쉬긴 뭐가 쉬어. 그죠? 눈꺼풀이 쉬었겠지. 저런 이렇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틀리면 황당합니다. 문제 틀리는 거 보면. 그런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38페이지 박스 있잖아요. 38페이지라네. 그 36페이지 박스 중간에 해놨죠? 그거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그 나머지를 굳이 막 줄쳐가면서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그 줄치고 읽는다고 해서 문제를 푼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문제 좀 풀면 돼요. 문제 풀면 지문 같은 거 몇 개를 풀어보면 별거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잘 이해를 하셔라. 그죠? 그리고 39페이지 5번 허리 밑에는 취득세 세율 특례라고 돼 있죠? 39페이지 5번 밑에. 찾았나요? 세율 특례. 요 특례 이제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하나는 이게 되죠. 표준세율에서 뭘 뺀다?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중과기준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얘기 했죠. 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건데 여기서 뭘 빼주라? 2%라겠죠? 이걸 빼주라 그런 얘기고 얘는 2%만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개정되기 전에요. 자, 취득세 비과세되고 등기할 때 등록세도 비과세했어. 이런 애가 있고 그죠? 이번에는 취득세는 비과세가 됐는데 등록세는 과세가 된 애도 있고 이번에는 취득세는 과세가 되고 등록세는 비과세가 돼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었죠. 개정된 따로따로 낼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개정 전에 취득세도 비과세되고 등기할 때 등록세도 비과세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지만 등기할 때 등록세는 비과세가 안 되는 애도 있고 그죠? 어떤 애는 취득세는 내는데 등록세는 비과세 됐던 애도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통폐합이 됐네. 그러면 얘네들은 둘 다 비과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얘가 취득세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뭐 하면 돼? 비과세하면 되잖아요. 왜? 공통상이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 비과세 5개 나오잖아요. 국가 등, 신탁재산, 법률상 환매, 그 다음 임시용건축물, 그 다음 공동주택 개수 있죠? 걔들이 뭐요? 개정 전에 취등록세 둘 다 비과세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하나만 비과세고 하나는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지. 왜? 개정 전후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다?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고 등록세만 냈던 애들은 어디로 가는 거요? 여전히 뭐는 내면 안 돼? 과거 취득세를 내면 안 돼. 걔들은 일리 가는 거죠. 그죠? 왜? 그래서 2%를 빼주는 거예요. 2%가 뭐예요? 취득세 빼주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 등록세 세율만 남지. 그래서 등록세만. 얘는 어디로 갔어요? 일리 간 거죠. 그죠? 취득세는 냈는데 뭐는 안 냈어? 등록세는 안 냈어. 그럼 얘들은 여전히 뭐는 내면 안 돼? 등록세는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과거 취득세 냈더니 여기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례 2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례가 2개가 있는데 여기 대표 주제가 뭐가 있다? 간주취득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지목 변경이 대표적인 간주취득이죠. 지목을 변경하면 등기,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등기 안 해요. 근데 지목이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해서 뭐만 냈어? 취득세만 냈죠. 그러니까 이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특례 세율이 몇 번 나왔는데 이것만 잘 기억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얘네들은요. 교재 보고 외우면 안 돼요. 기본 소금 양이 되게 많아요. 다 외우려면 깝깝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간주 취득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기출 나온 거 두 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거 풀어보시면 돼. 그럼 문제는 특별히 틀릴 일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 보고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보시면 됩니다. 39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1번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을 뺀 세율을 내 있고 2번에 보면 중과기준세율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취득이라고 되죠. 그죠? 1, 2, 3번이 다 간주취득이다. 그럼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밑에 양가로 3번 중과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 안에 5년 이내라고 5년 이내. 얘가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 추징한다. 몇 년 안에? 5년 이내. 계속 5년이 나오죠. 그 다음 2번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하고. 대자 넘어가면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해서 얘들이 고급주택 등이 되면 중과사죠. 근데 얘는 뭐라고요? 증개축 개수라고 나오면 뭐한다?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준다는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세요. 증개축 개수 나오면 증축에 쓰니까 뭐?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준다한다. 3번 공장 신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중과된다? 항상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하고 취득세 배상에서 해인한 자 서로 다르면 누구? 소유자 지는다 소유자. 아까 그래서 별장을 세입자가 써도 누구한테 중과세? 임대인. 똑같은 거예요. 공장 주인은 전데 신설은 A가 있어. 그럼 뭐요? 서로 다르죠.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 소유자인 저한테 중과세인데 그 얘기죠. 4번은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을 적용되면 높은 거 낮은 거. 올림픽 경시 항상 높은 세율.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질문 정리부터 하겠습니다.